최근 국방부가 대체 복무제 가운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입대 가능한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병력 자원 감소가 심각하다는 게 배경인데요. 하지만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산업기능 요원을 비롯한 병역 특례 요원들이 차지했던 인력 부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당장 이들이 빠져나간다라면 생산 라인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이 대체복무제 병역 특례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함께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연 이사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신 대표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체복무제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그 병력 복무를 하는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네. 1973년도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군대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으니까 이제 굉장히 자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그 현역 입영을 시킬 수는 없고 그러면 네. 어떻게 이 공평하게 군 병력 의무를 지울 것인가라는 네.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또 근대화 시기였고 하니까 산업기능요원, 또 전문연구요원, 또 예술 분야, 또 체육 분야 근무요원, 또 승선 예비역, 공중보건이 이런 여러 가지 병력 의무 대신 다른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1973년도에 진행됐는데 네.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꾸려고 한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 공중보건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것을 지금 낙도라든지 아주 그 취약한 그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사를 한 명씩 다 보내야 되는데 네. 그러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는 현재는 이제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두 명씩 이렇게 이제 네네. 보내는 산업기능요원. 네. 그리고 또 이제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해서 네. 중소기업들의 사실은 이 아주 그 고학력의 전문직 그 우수 인력들이 지원하려고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으로 가 있는 또 한두 명씩 또는 많게는 이제 1년에 한두 명씩 하면은 한 36개월 하니까 많으면은 한 5명, 6명 정도가 쌓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 누적으로.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 복무를 하는데 처음에는 방산업체에 복무를 시켰어요. 방산업체에 방산업체. 이제 복무를 시키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방산업체들이 이제는 전부 다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업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변화가 돼 있습니다. 네. 중견 이제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정부의 병역 대체 복무제도 축소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도 중소기업 현장에 나가보면은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매년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현장에 가보면 막상 이들이 산업계에 종사하는 것들을 굉장히 기피를 하고 특히 뿌리 전통 산업 같은 경우 어떤 연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무직이나 이런 것들은 선호하는데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병역 특례 업종을 제외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것은 더 중소기업에서는 신규 인력 채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산업기능 요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중소기업의 64.7%가 적정 수준 대비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신입사원들의 근속 연수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그 부족한 인력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느 일정 기간이 끝나면은 자국으로 다시 귀대를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 기능들이 축적이 돼서 좀 더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지금 정부가 이 대체복무 제도를 축소하려는 것 자체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70년대에는 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입대라는 환경이었으면 굉장히 병력 자원이 풍족했을 텐데 요즘에는 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대체 복무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역으로 복무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상황이 지금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제도 자체를 좀 급격하게 바꾸려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급격하게 바꾸려는 건 아니죠. 이게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국방계획 2020이라는 것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여 년 전이죠. 네. 그때부터 이미 예고를 했고 준비를 해왔었어요. 이 국방계획이라는 것은 예. 인구절벽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미 예견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인구절벽 시대에 맞춰서 군을 이제 축소하고 사실은 뭐 68만 명까지 우리 군대에 갔었는데 네. 그것을 이제 그 52만 명으로 축소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정형화하자. 왜? 인구 절벽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를 가던 시절인 1980년대 후반이나 예. 90년대 초반만 해도 현역 복무가 47%밖에 안 됐어요. 53%는 현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적었네요, 현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8만 명의 군대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에 25만 명. 그러니까 1년에 군 입대할 수 있는 남성들의 총 숫자가 25만 명인데 네. 이것이 점점 더 줄어서 불과 몇 년 후면 1년에 20만 명이 돼요. 그런데 복무 기간마저 지금 18개월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2년이라고 하면은 25만 명을 전부 100% 군에 보냈을 때 50만 명을 현역을 입영시킬 수 있는데 그렇네요. 지금 18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100%다 보낸다 하더라도 40만 명도 유지하기 힘들죠. 그렇죠. 들어오면 나가고 또 들어오면 그렇죠. 그런데 이 인구 절벽의 어떤 그 속도가 훨씬 더 예상보다 빨라졌다라는 게 문제고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어간까지는 의경이라든지 의무 소방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전환 복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없앨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산업 기능 요원 이런 것도 없애고 그런데 이제 전문 연구 요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전문적인 인력이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조금 조율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단계적으로 조금 더 비율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하는데 언젠가는 다 줄여야 되지 않느냐. 왜 병력이 모자라니까 줄여도 지금 현역병을 우리가 52만 명이면은 그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부사관 장교 간부들 빼면 현역 병사로 37만 명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37만 명 들어가려고 하면은 20만 명 한 해 20만 명인데 100%다 넣어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역 복무 판정률을 87%를 줍니다. 87%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상황.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없애자는 말이 나오죠. 대표님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다가 결국은 이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대체 주장이십니다. 복무제를. 근데 그 점진적인 속도가 네. 의외로 지금 인구 절벽 시대가 빨리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도 좀 빨라야 페달을 된다. 밟아야 된다는 주장이죠. 예. 자, 그러면은 뭐 어찌됐건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이제 축소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당장 중소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우선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 우선 지금 들어온 젊은 사람들도 이직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큽니다.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한 거 보면은 이직률이 1.2%였었는데 2018년도에는 2.3%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점점 생산 공장의 그 젊은 인력들이 투입을 기피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나는 지표인데 네네. 지금 대부분의 그 젊은 사람들이 사무 행정이라든가 IT 쪽에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 전통 뿌리 제조 산업에는 이거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생활 수준이 오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는 그 제조 뿌리 산업이 지탱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만 불 시대에 도래됐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해 가지고 자기의 그 전문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산업기능 전문 요원이 지금 그 중소 중견 기업의 생산 라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실제적으로 10대 3 전체를 10이라고 본다 그러면 한 40%가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차지하고 한 70~70%를 이제 그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작은 데는 그 비중이 더 합니다. 특히 전통 뿌리 산업 중에서
그 주물이라든가 열처리라든가 이런 분야에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좀 네네. 한 말씀 드리면 이사장님 말씀에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 지금 30~40%라고 하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산업기능요원과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을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여쭤볼까요? 산업기능요원은 예. 1년에 지금 이제 그 중소기업 업체들이 병무청에다가 우리 업체에 좀 보내주세요라고 신청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을 해서 배분을 하는데 1년에 1명 또는 2명을 보냅니다. 네. 그게 36개월이니까 많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한 4~5명, 적게는 한 3명, 또 더 적게는 뭐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두 명 이제 이 네. 정도거든요. 그런데 산업기능요원을 인터넷에 한번 그 포털에 한번 네네네. 쳐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권익보호가 나옵니다. 권익보호. 왜냐하면은 누구의 권익보호인가요?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 저는 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예. 또 다른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이사장님 같은 이런 인품의 소유자 같은 분들께서 기업을 경영하면은 대단히 산업기능요원도 좋은 대우를 받고 나름 어떤 그 보람을 가지고 또 금전적 수입도 올리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 말 안 통하죠. 또 우리하고 정서 다르죠. 그런데 산업기능요원은 말 통하고 정서 같죠. 그런데 군복무 대체복무라는 그 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 관리직 그러니까 사장님들 말고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산업기능요원들을 마치 아예 자기가 무슨 주임원사나 대대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다룬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 말 안 들으면 병무청에 신고해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가혹한 그런 그 노동을 시키고 그런 대우를 하고 그래서 1인이 외국인 노동자 몇 배의 노동을 강요하고 몇 배의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보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혜택이 많으면 그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이것은 분명히 인구가 많아서 그 인구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던 끝에 나온 게 산업기능요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인구가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 유지가 우리 되는 산업이 것들은, 네, 유지가 안 문제가 될수 된다. 있다는 라는 것은 말씀인데. 저는 근데 상황과 사실 맞지 않다. 이사장님 말씀을 좀 네. 들어보면 그 와닿을 수 있는 부분 중에는 워낙 요즘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또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같은 것도 겹치다 보니까 산업기능요원들이 아까 뭐 말씀하시기로는 뭐 대학원도 가고 이래서 고학력의 이제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분들이 오시면 그만큼 중소기업에는 도움이 되고 그 부분들이 또 현장도 있고 연구 용역, 연구 개발 쪽으로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분들을 빼가면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경쟁력 약화 또 장기적인 어떤 그 레이스를 봤을 때 길게 기업을 좀 영위하기 힘들다 이런 불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 연구 요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산업기능요원은 저는 아니다 이거죠. 산업기능요원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200~300명 정도의 어떤 제조 그 기능 그 종업원이 있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 네네. 4~5명이 그렇게 그 4~5명 빠진다고 또는 그 4~5명의 노동력을 다른 부분으로 대체를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무너지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의 어떤 생산 현장의 질 개선 수준 개선 이런 것들로 정부에서 지원을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없는 인구의 병력이 지금 유지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전 또 그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해마다 군에서 자살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군에서 구타 사망 사고 같은 거 나올 때 뭐라고 하냐 관심병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2014년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유딜병 구타 사망 사건 이거 할 때 그때 관심병사가 대두가 됐었는데 그때 우리 육군에 25,000명의 관심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군 복무 기간을 더 줄였습니다. 그러면 45,000명이 군 복무 기간 3개월 줄인 반면에 45,000명이 군에 안 가도 될 사람이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25,000명이었는데 지금은 7만 명이 관심병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것을 현역 판정률을 90% 넘고 현역을 갖다 95% 가야 되고 이러면은 정말 한 개의 소대에서 3분의 1이 관심병사 정도의 그런 그 군부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국가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 다 합하면 1년에 한 8,000명 되는데 8,000명이면 한 개 사단이에요. 한 개 사단의 정예병력을 보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산업기능요원으로 36개월 전문연구요원으로 36개월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현역에 가지 않고 그 대신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이 신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신 군 현역에 간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만약에 어떤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버리면은 군에 안 가야 할 사람이 현역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살이 생기다든지 불행한 사고가 생기다든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 이제 네. 대표님 거기에- 말씀해주신 부분에 예, 대해서 거기에 한 말씀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신데 저희 중소기업 기업체를 대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산업기능요원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매스미디어가 발달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회사별로 직원들이 노조가 결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인격이라든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물론 뭐 뉴스거리가 되는 어떤 단편적인 그런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계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사장님들이 직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데 부인난을 겪고 있는 그러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직원들을 심한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요새는 아이들은 자기가 아무리 혜택이 많더라도 자기가 싫으면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우리가 그런 직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마치 우리가 무슨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지 않는다. 그런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요. 이사장님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왜 그 산업기능요원들 이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빠져서 뭐 기업이 흔들리거나 이럴 위험은 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 일정 기간이 들어가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네. 됩니다. 우리가 그 산업기능요원들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선호하는 거는 우리는 저희들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이라든가 기술을 습득시켜서 우리나라 산업에 기여하고 자기의 잠재된 능력으로서 떳떳한 직업인으로서 젊은이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그렇지가 못했지 않습니까? 잠깐 있으면 또 떠나시는 그렇죠. 분들이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런 기능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산업에 기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고 키워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업도 키워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조선이라든가 이런 뿌리 산업 같은 경우 평균 연령이 자꾸 높아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것이 반복돼 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생략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뿌리 산업에 앞으로 이어갈 젊은 인재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염려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기여하는 것이 중소기업 83.5%가 인력 부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이왕이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좀 더 자기들이 그 전문 영역에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기술을 그런 배우고 기술인을 육성할 수 있게. 키워내고자 네. 하는 겁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사실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나 우리처럼 이제 그 징집을 하는 네, 그 징병제 징병제에 있는 네. 나라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우리처럼 이렇게 병력이 넉넉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과거처럼 우리의 과거처럼 병력이 넉넉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산업 현장에 보내서 병력 의무를 대체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방금 이제 이사장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기업의 어려움 참 알겠습니다만은 그 산업기능요원들이 1년에 작년에 4,000명, 올해는 작년에 6,000명, 올해 4,000명 이렇게 배정이 돼서 이제 갑니다. 지금 뭐 8,000개 업체가 4,000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두 업체 중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인력들이 예를 들어서 전역을 하고 36개월 하면 이제 34개월 하면 전역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전역을 하고도 그 업체에 남아 있느냐? 또 상당수가 바로 전역과 동시에 의무복무 해결과 동시에 퇴직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거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못 느꼈다. 그래서 방금 이사장의 말씀처럼 산업기능요원들이 들어와서 그 자원들이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겠으나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전역함과 동시에 바로 전역이에요. 퇴직하는 숫자가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 비율이 있습니까? 아, 예. 저희들이 그 조사한 바로는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 남학생들 같은 경우 86%가 졸업 후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네. 사실 중소기업이 우리가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47.4%는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산업체 특례요원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잠재 능력이라든가 기능을 캐치해서 아 전문가로도 나도 우뚝 서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거네요. 것 다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키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요새 이제 군대 문제를 우리가 무슨 뭐 특별히 옛날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만 복무기간도 짧아지고 그랬지만 네네. 일단 그 사회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가는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일부 기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업계고들을 선호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선호하는 걸 했을 때 성과가 나는 겁니다.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86%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는 거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구태여 해지할 필요가 있는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아이가 그렇게 전문 기능인으로서 키워질 기회가 없다 그러면 구태여 왜 거기 가서 산업계 기능 요원으로 보내고자 합니까? 자, 네네네. 저렇게 산업 대표님, 장한 저희가 사람이 시간이 얼마 군대를 없어가지고. 가지 않고 네네. 산업체에 가는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에는 괜찮았어요. 앞으로는 군에 정말로 가지 않아야 될 심신미약자들이 군에 가야 한다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어쨌든, 약간의 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출산 국가를 먼저 고령화가 생각하셔야죠. 진행되다 보니까 참 답답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말씀하십니다. 있는데 오늘 저희가 사실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두 분 말씀을 다 듣고 싶은데 못 듣는 상황이라는 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네. 두 분 다시 한번 모셔서 다시 한번 워낙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군복무다가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죄송합니다. 분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인균 대표 이희연 이사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